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경호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숫자 2,052명입니다. 물론 고강도 거리두기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확진자 급증은 억제를 하고 있다라고 당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만 정점이 또 지금이 정점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불안한 한 주 한 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세를 김경호 교수께서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 지난 주간 어떤 방역 관리 위험 지표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감염 경로 조사 분율이 여전히 높고 또 방역 막내 관리 분율 또 좀 지난주보다 또 감소하고 있고요. 또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위중증이나 사망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서 확산세는 계속 좀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좀 우려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번 광복절 연휴라든가 이제 이번 주 학교 등교 개학의 영향이 우리가 보통 잠복기를 지나서 좀 1, 2주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확산 요인들 중에 반해서 또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 최근 들어서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고 또 계절적으로 좀 폭염이 지나면서 이제 상시 환기가 다중이용 시설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아직 증가세는 좀 이어지겠지만 그 폭이 어느 정도고 언제쯤 꺾일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일찍 꺾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요인을 조금 더 크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는데 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됩니다. 지금 최고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을 오랜 시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사실 폭증을 막는 정도에 네. 불과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주 연장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상황을 얼마나 더 진정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네. 들기도 합니다. 지금 진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억제하는 수준, 이게 증폭되는 것을 간신히 막고 있는 수준.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 한 2,000명 내외로 지금 이제 상당히 베이스라인이 올라가 있잖아요. 예. 베이스라인이 올라가 있다 하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워낙 다수기 때문에 어디가 하나 뚫리면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제 여차하면 3, 4천도 볼 수 있다 이런 위험을 경고했고 지금 애초에 오늘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2주라는 기간이 단기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한 달 후면은 추석도 예. 명절 연휴지 않습니까? 4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다시 2주 단위로 갈 것 같아요. 2주 후에 상황을 봐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리두기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수도권은 최고 단계인 거고요. 한 가지는 이제 비수도권도 3단계로 이제 차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오늘도 수도권 비수도권의 확진자 숫자를 보시면 이게 계속 순환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낮아진 여름 휴가철에는 네. 비수도권이 높아지다가 40%로 올라갔었죠. 네. 휴가철이 끝나니까 비수도권은 낮아지는데 수도권으로 다시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구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행정구역을 나눠서 수도권, 비수도권 4단계, 3단계를 얘기하지만 사람은 넘나든 걸 못 막는단 말이죠. 그럼 아예 전국 4단계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는데 이번에 반영되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제 영업 제한 시간이 이제 단축됐고 대신에 백신 접종한 분들은 6시 이후의 모임에서 조금 해제해 주는 방식으로 일부는 풀고 일부는 조였는데 결국은 이 효과는 엇비슷할 것으로 보여져서 현행 상황을 2주 더 지켜보겠다. 이게 방역 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4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 오히려 단축된 것을 두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온 오프라인에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또 풀어준 것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일부 부활시켰는데 최대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한 것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백신을 맞고 나서 14일이 지나신 분들 우리가 보통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지금 만약에 얀센을 접종을 하셨는데
돌파 감염이 되신 분들이 지금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2번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 중에서도 백신에 따라서는 돌파 감염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포함을 시키나요? 아니면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준이 돼 있습니까? 네, 일단 감염이 되신 분들도 우리 감염 격리 해제자 기준에 맞춰서 감염되신 후 10일이 지난다든지 PCR 2번 연속으로 해서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으시다든지 그런 기준을 만족하시게 되면은 예. 접종 완료자로 포함이 돼서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나서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격리 저기 예방 접종 완료자라는 것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14일이 지났는데 그 14일 기준도 이제 예를 들어서 8월 1일에 예방 접종을 맞으시면 8월 16일 0시부터 이제 인정이 되니까 15일이 아니고 하루 차이를 조금 더 명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그 예방 접종 증명서를 이렇게 소지하시고 다니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앱을 이용해서 예방 접종을 증명하신다든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QR 코드에 같이 연동이 되면 QR 코드를 찍었을 때 바로 이제 예방 접종이 확인된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연동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예방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도 이제 두 분이 계속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아쉬운 점은 이제 예방 접종을 안 맞으신 분을 조금 더 제한하고 예. 1회 접종이나 또 이제 과거 감염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지난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PCR 검사에서 음성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다중이용 시설을 개방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예. 아직 예방 접종을 못 맞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그냥 4인 기준의 미접종자도 이제 포함이 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네.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지금 운영 시간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네. 10시에서 9시로. 그런데 이게 뭐 1시간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그 2차로 주로 가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1시간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느끼면서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격을 받는데 네. 반대로 방역적 측면에서 1시간 차이가 그렇게 효과를 미치겠는가 이런 의문이 네.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을 다 따져보면 완화한 것과 강화한 것이 겹쳐지는데 예. 결국은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인원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네. 접종 완료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예. 접종 완료한 분들은 이제 2명만 모일 수 있는데 3명, 4명까지도 가능하겠네? 하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저녁 시간에 모임이라고 하면 평일날 퇴근 후에 모임이라고 하면 10시에는 나가야 한다. 그러면 모임이 가능해요. 근데 9시에 나간다 그러면 네. 통상 6시, 7시에 퇴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원격지에 모여 있으면 예. 1시간 후에 달려가면 8시란 말이에요. 근데 8시에 내가 모임에 합류를 하면 예. 10시까지라면은 달려가죠. 근데 9시에 파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안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9시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같은 직장에서 야근한 동료들이 예. 좀 늦은 저녁을 먹고 헤어질 수 있는 정도.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차 영업을 하는 예. 호프집이라든가 예. 모임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은 영업상의 완화를 전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9시는 식사하고 헤어진다는 느낌, 10시는 그래도 좀 가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느낌인데 예. 이미 2명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모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만 예. 그냥 지인 모임이나 가까운 친구들끼리의 소모임만 가능했지만 이 머릿수, 우리가 인원을 풀어준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해볼 만하네 했는데 예. 9시로 잘라버리면 예.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예. 오히려 2차 영업을 하는 업소들은 상당한 또 타격을 한동안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은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별로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예를 들면 홍대, 뭐 대학가 이런 네. 데를 꼭 젊은 분들만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죠. 2차 접종까지 끝내고 뭐 혹은 뭐 얀센이라고 하더라도 접종 완료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고령층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1시간 더 오히려 줄인 꼴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특히 자영업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게 더 체감 효과로는 예. 현실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고요. 시간을 줄였는데 인원은 늘어난다는 게 인원이 늘어난다는 건 시간에 종속되는 변수예요. 일단은 가게가 열려 있어야 사람이 그렇죠. 2명, 3명, 4명 들어올 수 있는 건데 문을 닫았는데 많이 들어오게 해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체감 효과는 예. 9시로 당겨진 영업시간 문제가 더 큰 제약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영업 문제는 우리가 이게 지금 어쨌든
꺾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억제가 아니라 네. 이 확진자 숫자가 좀 한번 꺾이기를 기대하는데 네. 자영업자도 초기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아예 굵고 짧게 해서 빨리 꺾고 나서 예. 좀 자유롭게 업장을 열어보자 그랬는데 지금 수도권 4단계는 6주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네. 2주 연장이 된 거고요. 예. 비수도권 3단계도 이제 한 달, 4주가 넘어가서 또 이제 여름철 휴가가 끝났는데도 더 가는 거다 보니까 지자체는 지금 자체 4단계도 있지 않습니까? 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들이 이게 좀 자영업 문제가 해제되기는 추석 명절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를 삼고 계신 거는 결국엔 형평성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규모나 면적 등에 따른 인원 제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첫 번째로 삼으시는 것 같고 방역 당국에 어떤 문의를 했을 때 돌아오는 해명이라는 것은 뭐 밀폐돼 있다. 어떤 코로나 확산의 우려가 크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뭐 얘기를 들어봐도 다른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 하실까 싶기도 합니다. 50명 미만으로 제한한 기준은 대체 뭐였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한번 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아마도 이제 결혼식 뭐 식장 환경이 더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보통 한 예식할 때 그 하객 인원을 한 200~300명 정도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 예. 2단계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 한 100명으로 제한을 하고 3, 4단계에서는 50명, 그리고 4단계에서는 이제 뭐 친촉, 이제 그거는 이제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아마 이제 통상적인 결혼 인원 하객 인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 같은데 좀 임의적인 부분이 있고요. 예. 예, 지적하신 것처럼 뭐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방역 수칙 준수가 가능하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수정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또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그 이제 뭐 환자 중에는 그 이제 신혼부부셨는데 예. 한 2주 전에 이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제 접촉이 있었고 예. 이제 아마 이제 신랑은 이제 좋아지셨는데 신부만 이제 폐렴하고 열이 계속 지속이 돼서 진료해서 이제 확진이 되신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노출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아마 좀 최소한 좀 접촉하는 인원을 줄이자라는 취지가 있었을 텐데 이제 예방 접종률도 증가하고 있고 또 결혼식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충분히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방역 수칙을 좀 개선하는 방향을 또 뭐 여성가족부가 이제 주 부서니까. 여성가족부와 이제 중수부하고 잘 협의해서 예. 좀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이어지는 순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경우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